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입니다. 토요일 저녁 즐겁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은 펀드와 ETF에 대해서 둘 다 펀드입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ETF도 Exchange Traded Fund라 그래서 이니셜만 따와서 ETF라 그럽니다. ETF도 펀드고 우리가 일반 증권회사에 가입을 하는 많이들 알고 있는 펀드도 똑같은 펀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펀드 이름이 차이나 액티브 펀드라고 칩시다. 그러면 차이나 액티브 펀드에 미래에셋 회사면 미래에셋, 차이나 액티브 펀드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매달 가입을 해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ETF도 똑같이 펀드예요. 차이나 액티브 펀드인데 10,000명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 ETF는 그 10,000명이 가입한 것을 10,000개로 주식을 쪼갠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사고 파는 네이버, 카카오, LG화학처럼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끔 편리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둔 것이 ETF입니다.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던 그런 펀드는 상장이 돼 있어서 내가 한 주, 두 주를 사지를 못합니다. 금액을 설정해서 매달 50만원, 100만원 내가 설정한 금액을 적립식으로 넣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사에서는 집으로 운용보고서라고 옵니다. 어디에 몇 퍼센트 투자했고 어디에 몇 퍼센트 투자했고 운용보고서가 오는데 ETF라는 것은 이것을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지분을 쪼개서 10,000명이 했으면 10,000개로 쪼개서 누구든지 5주도 좋고 10주도 좋고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끔 편리한 기능이죠. 그게 훨씬. 그래서 일반 펀드도 있지만 ETF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또 누구든지 작은 한 주, 두 주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또 분야도 ETF도 석유, 또 금에 대한 ETF, 또 헬스케어, 의료, 약품 이런 데에 대한 거, 또 각 분야가 다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곳이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제가 댓글에 어떤 분이 올리셨길래 댓글 얘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수만 명,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수십만 명이 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 파급 효과가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그런 것들 같이 댓글에 올려주시면 서로 도움을 받고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정보 지식을 올렸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QQQ라는 나스닥의 ETF를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QQQ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QQQ 말고 TQQQ라고 있어요. 그게 레버리지예요.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도 펀드나 ETF에서도 선택을 할 때 앞뒤에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들어간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레버리지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베팅을 해서 오르면 2배, 3배 수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을 좀 띠고 있죠. 인버스는 반대로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2배, 3배의 수익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쳐다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QQQ는 정상적인 ETF인데 그게 레버리지는 TQQQ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안 달면 많은 분들이 또 혼란이 생기실까 봐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댓글 달 때도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정확한 정보를 올려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 10몇 년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10,0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걸 보고 확인을 해보셨나 보죠. 보니까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50만 원인데 왜 10,000원이라 그럽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50대 1로 나누질 않으신 거죠. 당연히 그때 가격으로 50만 원이고 지금 250, 60만 원 아닙니까? 그때 50대 1로 나눴으면 그때 10,000원이고 지금 53,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댓글 달아주시면 또 많은 정보들 제가 알고 있는 거 이외에도 좋은 정보 있으면 댓글 활용을 많이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도움되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새로이 두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틀 만에 약 둘 다 2%의 수익이 올랐어요.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거치식으로 몰빵이라고 그러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딱 넣어두면 무조건 오르기만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안 했고 그동안 항상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사왔어요. 그렇게 모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적립식이 되는 거죠. 적립식은요. 그 종목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그렇게 오르는 걸 뭐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수 시작했는데 벌써 올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또 사게 되면 오른 가격으로 살 거 아닙니까? 확신만 갖고 있으면 한동안 횡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횡보할 동안 아니면 조금씩 오를 동안 내가 부지런히 사 모아야 그게 나중에 올라서 큰 돈이 되는 거지. 지금 이틀 만에 2%의 수익을 올렸으면 은행에 넣어두고 3년, 4년을 기다려야 되는 수익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고점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4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 그러면 정확한 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4차 산업이 무엇입니까? 4차 산업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포인트만 설명드릴게요. 그동안은 전 인구가 세계가 농경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초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차 산업혁명이. 그동안 수공업, 손으로 했던 것을 석탄, 또 철 이런 걸 비롯해서 증기기관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옷감 만드는 것도 방직기계라는 이 기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계화가 되니까 일하던 공장에서 쫓겨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불상사도 있었겠지만 산업이 혁명이 됐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약 80%가 농경 시대에 살았다가 산업 시대로 처음으로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자가 발명이 돼서 백열등, 전구, 그 다음에 라디오, 전화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이 되고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공장도 전기를 시설이 되니까 24시간 가동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도 발전이 되고 점점 기계화가 돼갑니다. 그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현재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맞았던 시대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전 세계가 정보화가 된 완전히 네트워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그러한 인터넷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은 우리가 몰랐던 그러한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면 요즘 항상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제 시작입니다. 드론, 로봇, 가상공간, 가상현실, 전기차 뭐 얼마나 많아요. 인공지능. 그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4차 산업혁명이 끝나야 고점이 끝난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에요. 전기차도 테슬라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고, 보급됐습니까? 아주 일부가 나온 거죠. 가상현실 아직 말이 그렇죠. 인공지능, AI, 또 자율주행 아직 시작도 하는 단계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지금이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약자로 팡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의 팡.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이러한 회사들의 이니셜을 따라서 팡이라 그래요. 또 마가라 그래요. MAGA.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그래서 팡, 또 마가, 이 특히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4차 혁명 시대에 이 정보화 기술, IT의 선두주자들이 이러한 회사들입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4차 혁명의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주가가 미국 주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그래프 보면 항상 우상향으로 딱 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이게 고점이라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만 남았다. 또 여기서 이제 시작이다.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두 부류예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차이예요. 드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떨어져야죠. 이제 문명이, 사회가 점점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점점 퇴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인 자동 운전 다 돼요. 드론,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앞으로 점점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마가, 방 이러한 IT 회사들 지금부터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늦었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차부터 2차, 3차, 4차 혁명 시대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세상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세대 사후는 더 많은 발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거실 겁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더 발전이 되겠습니까? 문명, 인류가 아니면 지금이 꼭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떨어질 것입니까? 자, 제가 ETF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화면을 또 하나 키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제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나중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이버에서 ETF 이렇게 치잖아요. ETF. 그러면 맨 앞에는 파워링크가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증권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게 5조 가까이 되네요. 코덱스 200이라고 있어요. 저도 코덱스 200에 10몇 년 전에 1년 동안 넣어봤었어요. 코덱스 200은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1등부터 200등까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지수 추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횡보하는 주가 아닙니까? 1년 동안 넣었더니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팔아버리고 다시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덱스 200 외에는 사보질 않았습니다. 단일 종목 삼성전자를 주로 제가 사왔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아니에요. 계속 사모았던 것이죠. 여기 종목 보면 여러분들도 컴퓨터 화면을 또 하나 켜서 ETF 쳐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따라 보시면 돼요. 아니면 영상 다 보신 후에 나중에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 종목 밑에 보면 ETF 더보기라고 있어요. ETF 더보기를 보면 전체가 있고
국내 지수, 또 국내 파생. 파생 같은 거는 여러분들 절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무슨 가상화폐 있죠? 가상화폐. 또 FX 마진 거래. 또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거는 가능한 한 손대지 마세요. 여기 보면 중간쯤에 해외 주식이라고 있습니다. ETF를 국내 주식이라면 저는 투자 안 합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IT의 대기업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 이러한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ETF를 제가 새로이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해외 주식 눌러보면 중간쯤에 3개월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눌러보면 수익률이 제일 적은 것부터 나열돼요. 다시 한번 3개월 수익률을 누르면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부터 나옵니다. 근데 제가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수익 보면 코덱스 미국 팡이라고 있어요. FANG. 여기 보면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약자를 딴 거죠. 이게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3개월인데 49%예요. 3개월 만에. 1년을 봤더니 70몇 %예요. 엄청나죠? 근데 제가 이거를 안 하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을 선택한 이유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1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코덱스 미국 팡은 1년 됐어요. 그래서 아직 짧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도 아직 적고 그래서 제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을 선택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를 추가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18,875원이에요. 월요일 날 이게 19,000원을 가든 2만 원이 가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을 ETF를 3가지를 추가로 매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코스피 보면 주가가 3월 중순에 완전히 떨어졌죠. 그러다가 쫙 다시 올라갔죠. 떨어지는 과정에도 3월 중순까지 계속 제가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계속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부 어떤 분들은 저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계속 떨어지는데 왜 자꾸 살아나냐는 사람도 있고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동안은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다 해왔거든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3월 중순에 떨어졌다가 그렇게 원망을 하셨던 분들이 올라가니까 아무도 원망 안 해요.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요즘 또 삼성전자 횡보하니까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돈을 벌든 수익이 나든 수익이 안 나든 돈을 잃든 여러분 책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톱니바퀴처럼 등락률이 계속 심해요. 그러면 마인드가 잘못 심어진 분들은 오르면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면 저 원망하고 오르면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면 또 저 원망하고 그러실 겁니까? 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새로이 ETF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에 샀다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사세요? 아닙니다. 분명히 언젠간 또 떨어집니다. 저는 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근데 떨어지면 또 저 원망하시는 분들 생길 거 아닙니까? 투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무엇을 샀습니다 하고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확인을 해보고 확신이 드시면 그때 알아서 투자를 하시든지 결정을 하세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저 원망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든지 결정을 할 때 나름대로 심사숙고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하면 그 즉시 행동을 합니다.
또 제가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중장년층 분들이 보시는 건데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생깁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했던 걸 함부로 말씀드리질 못합니다. 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정보라면 얼마든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검색을 하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보여요. 다 사고 싶어져요. 그 중에서 그렇다고 10개, 20개 어떻게 그거를 다 골라서 사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1개, 2개, 3개, 많으면 5개까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죠. 지금도 댓글 보면 얼마가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나눠서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아직도 하세요. 저는 제가 돈이 없어서 10만 원, 100만 원어치 삽니까? 한꺼번에 몰빵 안 합니다. 저도 한꺼번에는 안 사고 항상 나눠서 사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주식 사고 싶은데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기능이 그 댓글에 답변다는 양이 얼마큼 돼요? 오히려 인터넷에 주식 투자하는 법 쳐보세요. 엄청난 정보 나옵니다. 댓글 다른 거에 일단 답을 기다리시기 전에 인터넷에다가 알아보시면 너무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요. 또 미국 주식 사는 법, 환전하는 법, 그리고 네이버에 물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은 방대한 정보의 양이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댓글로 다 옮깁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 그런 댓글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되게 높은데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지금 고점이죠. 나스닥이 계속 최고점 뚫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제일 고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부터 시작입니까? 자율주행 시대 끝났어요? 전기차 시대 끝났습니까? 인공지능 시대 끝났습니까? 그러면 떨어져야죠. 고점이니까. 그런데 저는 전기차 이제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시작이라고. 인공지능, 얼마 전에 알파고입니까? 이세돌하고 바둑도 두잖아요. 인공지능.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마가나 팡이나 이러한 그 IT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생각하고 저는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수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대신 저는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니까. 그동안의 수십 년의 경험에 의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요? 횡보하고 있죠?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그 모든 주식 중에 삼성전자 따라갈 주식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증권 주식에 대한 전문가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횡보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올라가죠? 무섭게 올라가요.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사세요? 아닙니다. 저 원망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결정, 더군다나 이 종목이 국내와 미국의 종목 다 합하면 10,000개가 넘어요. 그 10,000개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금액 또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한 부담 없이 저의 생각을, 저의 경험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시작하자마자 2% 수익을 났는데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죠. 가다가 보면 뚝 떨어질 때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는 그때 많이 살 겁니다. 그 외에는 계속 우상향하면 조금씩 모을 겁니다. 그러다가 많이 떨어지는 날이 꼭 있어요. 그땐 또 많이 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보면 코덱스 미국 FANG 플러스라고 있어요. 이것도 현재 가격이 18,875원이네요. 이게 보니까 1년 전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지금. 18,800이면 19,000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그래프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미국 주식 세 가지 ETF를 추가하면서 얼마에 샀는지 다 밝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가격이 3개월 후 올 연말 내년에는 얼마에 갈지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재밌어요. 저는 이 주식 투자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사고 팔고 얼마 벌고 이런 재미 느끼시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사 모으는 재미, 그것이 3년, 5년 장기간 투자해서 그 늘어나는 재미가 아주 확실합니다. 저는 그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